건물 안에 내 집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서울 청약을 빠짐없이 다 넣어봤고 덜컥 당첨이 되어 계약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10년 안에 1억이라도 오르지 않을까? 들어가서 살게 되면 거주비도 아낄 수 있을 거란 생각이에요. 하지만 계약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하락이 시작되더라고요. 주변 부동산 가격이 분양권보다 훨씬 떨어지는 걸 보고 내가 인생에서 큰 실수를 저질렀구나 싶었습니다. 핑계 같지만 아이를 데리고 여기저기 이사 다니는 게 심적으로 많이 불안했던 시기였고 당시 전셋값이 매일매일 갱신되는 것을 보며 눈이 멀었던 거죠. 제 인생에서 언제 청약에 당첨되겠어요? 하나만 걸려라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 집은 마피로 내놔도 안 팔린다고 합니다. 역설적이게도 비싼 가격의 부동산을 잘못 사고 난 이후부터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유튜브로 이것저것 알아보던 중에 월부TV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공부를 시작해보니 나홀로 아파트, 게다가 주상복합은 그닥 좋은 선택이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요. 이 분양권을 발판 삼아 같은 가오를 반복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데 매일 밤 고민에 고민을 더해봐도 답이 안 보여 이렇게 월부닷컴에 고민을 적어봅니다. 잘 살아보기 위해 무진장했었던 지난 날들이 갑자기 허무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대학생 때는 공부, 취직을 위해 몰두했고 직장인이 되고 나서는 직장 생활에 플러스 될 자격증을 따느라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게 맞나? 언제까지 이렇게 달려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열심히 일하고 모은 돈을 장래성이 떨어지는 부동산에 넣고 나니 허탈하더라고요. 주변 친구들도 하나둘씩 말하더라고요. 야, 왜 이렇게까지 빡빡하게 사냐? 인생에 즐길 게 얼마나 많은데 좀 즐기면서 살아. 항상 무언가를 준비하고 대비하기에 바쁜 적. 30대는 원래 이런 건지 지나가는 과정인 건지 인생 선배들의 조언도 듣고 싶습니다. 저희 가족 어떻게 해야 희망이 보일까요? 이 분양권을 손에 주고서라도 팔고 이참에 더 좋은 곳에 내 집 마련하는 게 좋을까요? 30대에 집 있고 돈 있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고 난 아주 착하게 돈 벌고 모으고 있으니까 좋은 날 오겠지. 감사하게도 능력에 비해 나쁘지 않은 급여를 받고 부부 합산이면 적지 않는 돈을 받고 있음에도 왜 우리 가족은 항상 10,000원 단위까지 계획하며 빠듯하게 살까? 주변에 여유로운 사람들은 진짜일까? 그런 척 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아놓은 돈을 잃지 않기만 해도 잘하는 거라고 돈을 모으는 것이 제일 안전한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생에는 평생을 아끼면서 살아야 되는 건가 생각할 때 한 줄기 빛처럼 월부TV를 알게 됐고 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돈을 굴리지 않고 들고만 있으면 바보라는 걸요. 이제 더 이상은 피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금은 분양권 잔금을 위해 또 악착같이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아주 큽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돈에 쫓기듯 살 수는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찾아 하나씩 해결하고 싶어요. 너나이님, 코크님, 새우포기님. 직장에서 늙을 때까지 월급 받는 게 꿈이었던 제가 월부 덕분에 다른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평범한 30대 가장에게 용기를 주세요. 항상 감사합니다. 이분의 가장 큰 고민은 지금 계속 이제 그 분양권, 고분양을 받은 그 분양권에 대한 고민이 크셨죠. 요즘같이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을 때 이 분양권을 손해를 보고서라도 매도를 하는 게 좋을지, 만약에 매도를 한다면 얼마야 해야 될까요? 더 떨어지기 전에 빠른 선택을 하고 싶습니다. 라는 이게 가장 큰 질문이시고요. 두 번째는 평범한 월급쟁이가 부자가 되는 방법. 역시 부동산 투자인 것 같습니다. 30대 평범한 직장인이 투자를 해보려면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지금 이 토마토님의 재정 상황을 보면은요. 일단 소득은 600만원, 지금 부부 맞벌이 합쳐서 600만원이고요. 대출이자가 지금 110만원 정도, 보험료 한 30만원 정도, 적금도 상당히 많이 하고 계세요. 맞아요. 실제로 생활비는 150만원 밖에 안 돼. 3인 가족인가요? 163, 4인 가족. 4인 가족인데, 네. 실제 뭐 식비 뭐 이런 거 뭐 다 합치면은 150만원 밖에 안 써요. 저축을 엄청 많이 하고 계시네요. 대단하시다. 이 사연을 선정한 이유가 이제 이것에 있는 거예요. 되게 평범한 월급쟁이고 우리 4인 가족의 가장이신 분이 좀 누구나 또 갖고 싶잖아요. 서울의 신축. 이 분이 사는 그 분양받은 거를 또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좀 비슷한 지역의 아파트를 좀 설명을 드리고, 특히나 이렇게 젊으신 분들이 되게 편의성을 많이 따지다 보니까 초역세권에 막 되게 높은 주상복합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분양을 곧잘 받으시더라고요. 왜냐면 또 겉에 보기에 되게 멋있고 이러니까 또 편의성이 높고 하니까. 근데 이런 거를 받았을 때 어떻게 좀 가치를 산정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케이스를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우리 또 토마토님인데 이 토마토님한테 또 그렇게 가치를 알려드리고, 또 이 시청자분들께도 이런 주상복합은 이런 식으로 가치를 산정하면 되겠구나 라는 걸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사연을 좀 선정을
했습니다. 이분이 지금 분양받은 단지를 딱 찍어서 얘기하기가 조금 애매해요. 네. 네, 당연히 그렇지 않을까요? 이게 여러분들 보시면. 그래서 지금 보기님이 이분이 분양받은 단지와 매우 흡사한 가격대나 뭐 상황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도에서 그걸 소개해드리고 그걸 바탕으로 사연자분이 솔루션을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그걸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어떻게 비슷한 그런 지역까지 또 다 아유, 찾아서. 뭐 새벽 보기님 껌이지. 일도 아니요? 일도 아니지. 제가 지금 이번에 소개해드릴 지역은 이 중랑구 쪽이에요. 중랑구 쪽이고, 이 중랑구에 보면, 중랑구는 여기 있습니다. 중랑구가. 이 동대문구에서 동쪽이고요. 이 광진구에서 북쪽이죠. 그러니까 서울에서 동북 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이 중랑구는 사실 서울에서는 외곽 쪽에 있는 지역인데, 과거에는 그래도 꽤 괜찮은 택지들이 있었어요. 여기서 또 제일 각광받는 택지, 예전에 좋았던 택지들이 요 신내 택지. 신내 택지라고 그래서 이 망우역이 있거든요. 요 망우역에서 북쪽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면 이 오래된 택지들이 있습니다. 나름 또 균질한 지역들이 있어요. 균질하죠. 신내. 딱 봐도 뭐. 네, 여기서 이렇게 반듯반듯하네. 쭉 올라가서 네. 봉화산까지 그리고 화랑대랑 여기까지 이어지는 이 신내 택지가 중랑구에서 가장 선호받던 그 택지였는데 아무래도 이게 연식이 좀 많이 됐어요. 이게 뭐 90년대식부터 해가지고 제일 좋은 아파트가 여기서 뭐 건영 캐스빌이 좀 대장 역할을 하고 있고 저게 새 거야. 네, 이게 그나마 새 거예요. 새 거예요. 네, 그나마 새 거고 혹은 좀 외곽으로 나가면은 여기 대시양이 또 있습니다. 위에. 네, 대시양이 요 대시양이 있습니다. 신내 대시양. 예, 요게 그래도 또 조금 2010년식으로 좀 대장 역할을 하고 좋아 있어요. 보입니다. 좀 여기가 또 이쪽에 나가면 또 지금 또 새로 지어지고 있는데 여기가 또 횡한게 또 저거 있어요. 벌써 다 지었네. 네, 여기 또 새로운 지역이 또 이게 택지가 또 양원역이 또 됐습니다. 어쨌든 제가 오늘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었던 곳이 이 태릉 입구예요. 아까 그 사연자 우리 토마토님께서 그 초역세권에 그 주상복합을 봐주셨다고 했잖아요. 네. 제가 잘 찾아보니까 여기에도 비슷한 게 있습니다. 여기 노원 프리미어 에코라는 게 있고요. 오, 저기 더블 역세권이에요. 그렇죠. 예. 태릉 입구가 나름 6호선이랑 7호선이 있고 이거 7호선을 타고 가면은 30분 이내에 또 도착할 수 있거든요. 강남에. 그래서 꽤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데 요겁니다. 요거. 예, 요거. 딱 보면은 그래도 바로 여기 바로 앞에 있어요. 예, 여기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나름 그 신혼부부들이나 좀 젊으신 분들이 편의성 관점에서 많이 찾는 건데 네네. 요 단지가 되게 비슷해요. 예, 그리고 요 단지가 현재 가격이 좋아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이분이 분양받은 게 그쵸, 입지적으로 입지적으로. 역에서 가깝고 세대수가 작은 주상복합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34평인데 한 8억 4천 정도, 5천 정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정도 하는구나. 그럼 이게 싼지 비싼지 어떻게 알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게 왜 나왔죠? 올라왔니? 그거 옆으로 계속 돌리다 보면 위에 X자 떠. 더 계속 돌려야 돼. 움직이면. 언제 뜨는 거죠?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는 거야? 위로 올려야지 저거를. 어디까지 옆에 커서를. 스크롤 봐. 하늘을 계속 가네요. 스크롤. 찾았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찾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비교하려고 했던 게 요 아파트 있죠? 요 아파트에서 비교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이 주변에서 2000년대식 아파트 있죠? 2000년대 이후 아파트.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나름 선호받는 아파트. 그리고 세대수가 어느 정도 되는 아파트가 있을 거예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태릉 브라운스톤이라는 아파트가 그런 단지예요. 연식이 2004년식이네요. 2004년식이고. 한 10년 정도 차이 나네요. 네, 한 10년 정도 차이 나. 이거 아까는 2016년식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한 12, 14년 정도 차이가 되고, 이 2000년도 되는 시기, 나름대로 또 살기가 괜찮거든요. 살기가 괜찮고, 다 연결돼 있고, 주차장 같은 거. 그래서 분위기가 보면은, 이거 또 보려니까 또 무섭네요. 다시 못 올릴까봐. 약간 이런 분위기예요. 네, 요런 식. 요런 식이고, 여기 보면은 차가 이렇게 많지 않은 거, 여기 지하주차장이 여기 연결돼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단지들의 가격을 보면은, 같은 평형을 보겠습니다. 같은 평형을 보면은, 30평대. 한 8억 8천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또 나왔네요. 하지만 이젠 당황하지 않지, 나는. 위로 올라가서. 아니야, 이제 돌리면, 짠. 지금 이 프리미어 에코라는 이게 2016년식에 한 8억 5천 정도 됐는데 그 근처에서 나름 세대수가 있고 선호도가 있어 보이는 2004년식에
태능 불완수선이 8억 5천, 6천, 7천, 8천 이 정도 되는 네네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 거는 그 근처에 있는 아파트보다 조금 더 비싸거나 좀 유사한 수준 정도로 좀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파트가 이 아파트는 좀 좋은 아파트거든요. 왜냐면 이 근처에서는 연식 좋은 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나름 선호받는 아파트인데 뭐 선호받는 학교도 가까이. 네,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게 가격이 좀 비슷한 거예요. 근데 우리 그 사연자님 같은 경우에는 그 아파트가 그러니까 주변에도 똑같은 아파트가 있거든요. 근데 그 아파트보다는 조금 더 이 신축의 느낌이 좀 더 좋기 때문에 아마 이거보다는 조금 더 비쌀 가능성이 높지만 어쨌든 그 주변에 있는 준신축 단지로 해서 가격을 산정하면 비슷하다. 동일표형으로. 프레미어스 엠코 있잖아요. 저게 주복이라는 거예요. 아파트가 아니라. 그러니까 저게 아파트면 비교가 할 수 없어요. 당연히 이게 훨씬 더 비쌀 거예요. 저게 아파트라면. 근데 이거 한번 위로 가서 그거 한번 볼까요? 저거 230세대인가 밖에 안 돼. 234세대. 그러니까 두 개 동이, 그러니까 저렇게, 그리고 사진을 이제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돼요. 자, 이제 화면에 나오는데 이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저 위에 지금 거주시설이잖아요. 여기 바로 상가가 있잖아. 상업시설과 거주시설이 섞여 있다는 거. 그리고 저게 용적률이 높아. 왜냐면 역 그렇죠. 근처니까 주거지, 3종 주거나 2종 주거가 아니겠지. 음. 근린생활시설로 해서 맞아요. 네. 높은 용적률을 네. 받은 거예요. 음. 근데 용적률이 높다는 건 뭐예요? 안 쾌적하다는 거야. 저기가. 북적거린다는 거죠. 북적거린다는 거야. 저 건물이 높잖아, 벌써. 그렇죠, 면적은 그렇죠. 좁은데 세대는 많고, 우리가 아파트를 좋아하는 이유는 아파트가 쾌적하거든. 자, 단지 내 그 환경도 좋고, 조경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선호도가 떨어지고, 연식은 새 거라도 주상복합이 주변에 있는 기존 더 오래된 그렇죠. 아파트와 이런 아파트. 가격이 비슷하게 간다는 거죠. 보기님 말은. 음. 근데 그런 걸 감안해야 되는데, 우리가 왜 이걸 비교하냐면, 이분이 주상복합을 받았어요. 주상복합을 맞아요. 받았어요. 그래서 보기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 이분이 주상복합을 받은 상태에서 굉장히 좀 흡사해요. 거의 비슷해. 네, 흡사하고 더 이 신축이 더 역에 가깝고 저런 것들이 더 먼 단지들과 가격을 비교하면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가치 산정을 하면 되는다는 그렇죠. 전제 하에서 음. 한번 통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토마토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새벽북입니다. 아, 네네네. 네, 저 아까 설명 잘 들으셨어요? 괜찮으세요? 또 고장이 났네요. 매번 고장나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분양받으신 거에 대해서는 제가 가치를 말씀드렸으니까 그거는 조금 더 나중에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 네. 네. 그럼 제가 지금 이 사연을 보면서 굉장히 놀랐는데 네네. 소비가 지금 막 4인 가족이시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160을 쓰시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남편으로서 아내한테 조금 미안하지만, 아내가 일단 생활력이 엄청 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제 용돈이 있는데, 와이프 용돈은 없어요, 지금 현재는. 생활비에서 어떻게 해서 악착같이 쓰고 있어서, 거의 이제 와이프의 덕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덕이어도 정말 이건 정말 대단한 거고 사실 그래서 저도 이 사연을 보면서 꼭 도와드리고 싶었다는 마음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또 장모님도 이제 네. 반찬이랑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계속 보내주셔가지고 그걸로도 또 덕분에 또 잘 먹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4살이랑 4개월이면 뭐 기저귀, 분유 뭐 이런 것들도 상당히 또 필요하고 아기용품이나 이런 게 또 비용들이 맞아요. 상당히 네. 많이 들 텐데 그런 육아 비용이 있을 거를 텐데. 일단은 지금 첫째한테 옷을 사준 적이 그 베네 쪼고리랑 그 원피스 하나 사줬고요. 나머지는 4살인데? 또 물려받았어요. 주변에서. 진짜 주변에서 다 대단하시네. 물려받고 네. 네, 그렇게 최소한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돈을 아끼시는데 이 주복 받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받으신 거예요? 사실 제가 이제 서울에 네. 집 한 채를 갖고 싶어가지고 그 무지성으로 무조건 되는 청약을 다 넣었어요. 제가. 네. 그래서 사실 덜컥 됐을 때 그때 부동산 불장이었거든요. 맞아요. 뭐든지 다 네. 오를 것 같은 그 시기여가지고 22년 초였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늘이 준 기회라고 저는 그때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당첨이 됐을 때는. 근데 이제 당첨되고 나서 공부를 좀 해보니까 네. 이건 나의 패착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조금은 들어서 네. 이걸 좀 이제 코크님, 새벽보기님, 그 너나이님한테 이 부동산의 진정한 좀
그 가치를, 분양권의 진정한 가치를 좀 묻고 싶어가지고, 네, 이렇게 사연을 올리게 됐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말씀해 주신 대로 가장 네. 궁금하신 게 지금 그 해당 아파트의 가치잖아요. 예, 예, 예. 제가 아까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해당 아파트는 그 주변에 있는 그 준신축, 2000년대 부근의 아파트, 대단지 아파트의 가격, 동일평의 가격보다 한 5천에서 1억 정도가 나갈 것 같아요. 1억 정도가 적정하다는 말씀이실까요? 맞습니다. 아니면은, 네, 더 나가는 게. 네네. 5천에서 1억 정도가 더 나가야지 좀 그게 시세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사실, 네, 저도 이런 말씀 드리기가 되게, 어렵고 마음이 좋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토마토님이 반드시 아셔야 될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말을 꼭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아, 네네네. 그렇게 되면은 사실 지금 받으신 가격보다 한 1억 5천 정도가 아마 마이너스가 나야 그게 시세일 거예요, 사실. 실제 거래할 수 있는 시세예요. 그래서 사연자분도 그 토마토님도 쓰셨다시피 8억에 내놔도 매수를 하겠다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그게 아무래도 좀 5천에서 1억 정도가 더 비싸기 때문에 좀 그랬을 거예요. 그런 상황이고, 토마토님은 이 말 들으셨을 때 어떤 생각이 좀 드세요, 지금? 어떻게 하고 싶으셨어요? 일단 솔직한 심정은 네. 이 세 분의 MC분이 네. 이거 괜찮아 가지고 가 라고 말해줬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는데 네. 이제는 뭐 이렇게 버려진 상황이고 이제 내가 어떻게 이거를 발판 삼아 혹은 이걸 어떻게 핸들링해서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가 지금 저는 거기에 오로지 포커스가 되어 있거든요. 좋습니다. 사실 뭐 네. 저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으면 되게 좋겠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을 말씀드린 벌어졌고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지금 여기 토마토님도 마찬가지고 시청자분도 아셔야 되는 게 주복을 사면 그냥 필패구나 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왜냐면 지금 토마토님께서 이거를 바로 손해를 보고 매도한 다음에 내가 여기보다 더 이 가격, 지금 내가 내야 되는 이 아파트의 가격인대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그거가 실행하기에는 너무 마이너스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지금 실행하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지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거든요. 지금 아이가 지금 굉장히 어리고 네네네. 신생아 그 특례대출 혹시 들어보셨어요? 얼핏 기사에 본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신생아 특례대출이 5억까지 나오는데요. 네네. 지금 토마토님이 필요한 금액이 딱 5억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아마 신생아 특례대출의 최상단이 3.3%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걸 계산하면 한 180에서 190 정도 됩니다. 그게 금액이 사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혹은 토마토님이 느끼시기에 와 5억 지금 자산 하락기에 5억을 내가 여기 대출을 받아가지고 들어가는 게 너무 좀 무리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드실 수 있는데요. 그 옆에 아파트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이 아파트가 가격이 나중에 두 자릿수, 그러니까 10억이 넘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나중으로 봤을 때는요? 네, 나중에요. 네. 근데 문제는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역은 아파트의 가격이 늦게 오르는 가격이에요. 늦게 오는 네네네. 지역이에요. 네. 네네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하락장이기 때문에 지금 그 가격이 높잖아요. 아무래도. 그리고 또 심지어 다른 강남이나 이런 데들은 거의 전고에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아파트가 하락장이 되면 쭉 빠지는 기간이 바닥까지 찍는 기간이 있을 거고 또 바닥에서 다시 그 또 가격이 올라오는 시간이 뭐 저번 시장 같은 경우에는 막 6년에서 7년, 8년 막 이렇게 걸렸거든요. 네네네네. 그래서 이 아파트도 흔히 말해 존버 하면은 분명히 플러스도 보일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이거를 내가 5억까지 대출을 막 끌어안아 가면서까지 장기간 끌어갈 수 있기에는 또 쉽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이거를 먼저 분양을 받습니다. 분양받고 대출 활용해가지고 일단 들어가세요. 들어가되 이걸 계속 내가 끝까지 하기보다는 이때 지금 시간이 있잖아요.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시장이 다시 떨어졌다가 올라올 수 있는 최소 한 3년에서 5년의 시간이 더 있다고 생각하고 그 시간 동안 내가 갈 수 있는 아파트를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갈 수 있는 아파트라는 건 설령 이게 지금 내가 산 가격이 되지 않더라도 뭐 예를 들어 내가 이게 7억이에요. 그럼 7억이면 어쨌든 마이너스잖아요. 근데 이 마이너스지만 이 지역보다 한 단계 좋은 지역의 아파트가 7억이라면 그거를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갈아타게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네네네. 그런 상황으로 만들 수 있도록 일단 대출 받아서 들어가시고 그 상황에서 그 기간 동안 계속 대출을 갚으시면서 대출과 그러니까 원리금을 갚으시면서 그런 아파트들 공부하셨으면 좋겠고 한 단계 좋은 지역들은 아시죠? 그게 어디인지 제 지역을 오픈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예, 맞습니다. 어디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네네. 이게 한 가지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있는데 이게 그 근처에 신축으로 가거나 그 레벨이 비슷한 지역으로 가면 안 돼요. 확실하게 좋은 지역으로 가야 돼요. 한 단계 좋은 지역으로. 예, 그리고 하락장 때는 아파트의 가격들의 차이가 줄어들잖아요. 지금은 뭐 3억, 4억 차이가 나더라도 하락장이 더 되면은 그때 1, 2억 차이로 줄어들 거예요. 지출 통제를 굉장히 잘 하시기 때문에 네네네. 아마 그때 또 더 많이 모으셨을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목표가 있으면 모으실 수 있으니까 그럼 그때 또 대출 여력이 만약에 생긴다면 그때 뭐 1억이든 조금이라도 더 보태가지고 상급지로 갈아타는 거를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상태에서 아마 또 다음을 좀 노려보는 게 저는 조금 더 나을 것 같긴 해요. 그러면 제가 한 번만 더 확인하고 싶은 거는 네. 지금 보기님 입장에서는 그 의견이 실제로 일단은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해서 상급지를 갈아탈 수 있는 기회 준비를 계속적으로 하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왜냐면 이걸 네네. 바로 내가 손절을 하면은 예, 1억 5천에서 2억이라는 돈을 내가 바로 어떤 다른 걸 사가지고 메워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러기에는 상황이 지금 녹록지 않고 전체 시장, 자산시장도 좋지 않기 때문에 저라면은 어쨌든 이걸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이걸 충분히 좀 활용해가지고 다음 기회를 노려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럼 이제 방법적인 건 이제 아셨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저는 이거를 실행하시면서 좀 어떤 마음으로 이런 기간들을 좀 생각보다 긴 시간이 될 수 있잖아요. 3년, 4년, 5년이면. 네. 그 시간을 버텨셨으면 좋겠다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 막 주변에서 막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뭐 그게 잘하는 거냐, 이런 말을 좀 하셨다고 제가 좀 사연에서 봤어요. 예. 근데 저는 이게 자산시장에서 을에서 갑으로 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가진 게 없는 사람이 가지려면은 이거는 필수적으로 겪어야 되는 과정이고 이런 저축과 같은 이런 시간들이요. 네네. 그리고 주변에서 이게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되게 막 상처가 되실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막 저도 부모님한테 들은 적도 있고요. 왜 이렇게 열심히 사냐, 막 너 그러면 뭐 힘들어지다 이런 얘기를 한 적도 되게 많아요. 친구들도 그렇고요. 근데 그게 가까이 있는 사람이 말을 할수록 오히려 토마토님이 잘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세상이 막 너무 힘들고 막 너무 막 압도되고 막 지금 이 분양권을 이 큰 돈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아파트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압도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이거는 지금 뭐 우리 시청자분이나 토마토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이건 우리가 이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갈 때는 언제나 우리가 열심히 살아도 이 열심히 사는 거와 관계없이 결과가 이렇게 될 때가 있고, 근데 이걸 결과로 만들지 않고 과정으로 만들려면 그냥 계속 가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 상황이 계속되지 않아요. 왜냐면 이게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든 지출 통제를 막 10년, 20년 해야 되나? 아니에요. 절대 안 그래요. 절대 안 그렇고 저도 한 지출 통제를 한 7년, 8년 했습니다. 7년, 8년 했는데 저처럼 길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한 5, 6년이면 반드시 내가 레벨업 하는 시간이 오고요. 자산적으로도 그렇고 소득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렇게 되면 내가 다음을 노릴 수 있는 상황이 반드시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용기를 가지고 누가 뭐라고 하든 그냥 쭉 가시면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궁금한 게 그러면은 지금 보기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가되 저는 약간 욕심이 이거를 더 투자로 연결시키려면은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게 지금 의문이 들어서 더 빡세게 모아야 되나?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네. 좋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지금 그 토마토님께서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마음이 좀 조급하신 것 같아요. 당장 내가 이걸 더 빡세게 해가지고 무언가를 이렇게 만들어내려고 하시려는 마음은 제가 지금 이해도 되고, 그리고 가장으로서 공감도 되는데 지금 당장은 이거를 하실 필요가 없으신 이유가 조금만 3년, 4년이 되면은 현금이 왕인 시기가 다시 와요. 부동산 시장에. 지금도 왕이야. 물론 지금도 왕이고요. 지금 현금을 그냥 만들어야 돼요. 지금은 내가 뭔가를 현금을 없는 걸 긁어가지고 사기보다는 차라리 그 현금을 더 많이 모으시는 게 내가 이 시대를 더 크게 만들 수 있는 시장이 지금 다가오고 있거든요. 적어도 수도권은요. 물론 지방은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수도권은 그런 상황이고,
근데 지금 토마토님 상황에서 내가 지금 이거를 하나만 모아가지고 더 씨드를 크게 하는 게 좋지, 이 작은 씨앗을 더 작게 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빨리 크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좀 그렇게 지금 이 집에 최대한 많이, 대출 굉장히 무겁잖아요, 사실. 이거를 빠르게 줄여가는 것 자체가 나중에 이게 저축이에요. 네, 대출을 감다 생각하지 마시고 내 종잣돈을 늘려간다고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실효적이고 효과적인 생각일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대출을 생기는 대로 갚지 말고 일단 현금을 뭐 계속 확보해라 이 말씀이실까요? 대출을 갚는 게 현금이 확보되는 거죠. 왜냐면 이거를 나중에 갈아타기 용도로 활용하실 거니까.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지금 본인은 뭔가 부동산 투자 같은 것도 해보고 싶은 거잖아요. 네네네, 간절합니다. 토마토님 입사한 지 얼마나 됐어요? 한번 이직을 하긴 했는데 네. 이제 일하는 2015년부터 일은 시작했죠. 그러면 한 8년 됐네? 그죠? 네네네, 맞습니다. 같은 일을 계속했어요? 8년 동안? 네, 비슷한 일을 계속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본인 일 좀 해요?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잘할 것 같아. 자, 잘 들으세요. 네, 토마토님은 그냥 일단 내 집을 좋은 걸 하나 사요. 그러니까 앞으로 5년 안에 네, 지금 이 벌어진 이 문제를 수습함과 동시에 그걸 네. 전화위복으로 삼는 걸 목표로 하세요. 그냥 네. 처음부터 내가 뭐 소액으로 투자를 하겠다 이런 거보다, 네네. 왜냐면 봐봐요. 자, 애가 둘이 있어. 4살, 1살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지금 제가 보기에. 그리고 맞습니다. 아내하고 맞벌이를 하고 있고, 소득 수준도 높은 편인데, 심지어 지출도 통제를 잘해. 그리고, 뭐, 비싸게 샀고, 애매한 걸 샀고 하긴 했지만, 일단 서울에 집이 있어요. 그렇게 되죠. 그죠? 이렇게. 그리고 네네네. 이 서울 집을 내가 뭐 이렇게 뭐, 안고 죽을래도 죽을 수 없는 상황도 아니야. 그냥, 내가 아쉽지만, 비싸게 좀 애매한 걸 샀지만, 내가 이 집 때문에 막 흔히 말하는 영끌 하우스푸어가 되는 건 아니라 이거예요. 네네네. 자, 이런 사람이 내가 해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뭐가 제일 좋냐면은 내 실거주집을 좋은 곳으로 옮기고 그 다음에 또 돈을 모아서 하나, 2개 정도 더 마련을 하는 거야. 서울이나 상급지. 이게 되게 좋은 방식. 이게 제가 했던 뭐 소액 투자도 좋은 방식이죠. 근데 그런 시기가 언제 올지 일단 모르고 지금 당장은. 그죠? 네. 근데 본인이 지금 이런 상황에 맞는 거는 막 내가 이 집 벌려놓은 이 집도 어떻게 수습이 안 된 상태에서 다른 걸 해서 만회하려고 하는 거가 애매하다 이거예요. 이해돼요? 네네네네. 그래서 내 집을 이걸 먼저 수습을 해야 돼요. 근데 내가 내 집 수습하는 거를 지금 네. 이해를 내가 좀 더 정확하게 알려줄게, 그거를. 지금 아까 보기님이 얘기한 데가 네. 다 좁으니까 힘드네. 잠깐만. 중랑구. 여기야, 여기. 여기 보면 요거거든요. 여기 M코라는 거예요. 요거 나중에 화면을 한번 봐봐요. 네. 자, 이 M코 보면 이게 2016년에 입주한 아파트인데 그때 당시에 5억 정도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상승장 때 거의 10억까지 육박했다가 떨어져서 최근에 이제 8억 초반에 거래가 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2016년에 5억 정도 했던 거잖아요. 예. 그럼 근데 이거를 만약에 이 사람이 이게 되게 비슷하잖아. 지금 본인이 분양받은 거랑 예, 역세권 맞습니다. 서울에서 상급지는 아닌 지역의 역세권의 세대수가 작은 주상복합인 거잖아요. 2016년에 네네. 5억이면 비싸다. 2016년 주복, 5억이면 엄청 주복인데. 비싼 거야. 주복인데. 거의 똑같아, 상황이. 자, 그러면 봐봐요. 근데 지금 본인이 그러니까 이런 걸 갖고 있는 거야. 이 2016년에 이런 상황인 거야. 본인이. 네. 그러면 이거를 끝까지 쭉 끌고 갔어도 몰입됐어. 진짜 한 비싸. 7년, 8년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3억 정도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존나게 버텨도 된다 이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네네. 근데 우리는 그런 얘기 해줄 거면 우리 방송에 왜 있냐고요. 그거 뭐 다 말해줄 수 있잖아. 그냥 존나 버티세요 이렇게. 그죠? 네. 그러니까 더 좋은 방법 알려줄게. 이때 이걸 보면서 어떻게 했던 게 제일 좋았을까? 자, 그럼 제가 다른 아파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 안쪽 서울 깊숙이 한번 가볼까? 너무 깊숙한 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 많이 깊숙한 데도 있어. 깊숙이 들어가도 돼. 이게 많이 뜨니까 이거 어딘지 모르겠어. 여기다.
하이츠? 이거 볼까? 자, 여기 신당동에 신당 삼성 아파트가 있어요. 중구. 네. 이거 하고요. 30평. 똑같은 평으로 한번 보자고. 네네네. 네, 이 M코 아파트 보인다 생각하고. 나중에 화면을 보면 돼. 붙었습니다. 아이고. 열심히 적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봐봐요. 2016년에 가격이 어때, 둘이? 비슷하네. 이게 똑같아. 5억 5억. 근데 만약에 내가 이 M코를 버리고 이걸 샀다고 쳐봐봐요. 같은 돈이잖아. 그럼 이거 어디까지 가? 12억. 이거 12억까지 가고 떨어졌다 지금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지금도 가격이 더 낮죠. 쉽게 말하면 얘가 훨씬 좋은 거라 이거야. 하나 더 볼까요? 서울 말고 다른 지역 한번 볼까? 저 때 당시 5억 하던 아파트는 수십 개, 수백 개를 알지. 어디 가볼까? 분당 가볼까? 아니, 분당에 효자촌 쪽은 5억 초반이었을 때. 시범이나 이런 데 비쌌지. 효자촌에 같은 32평 봅시다. 똑같았잖아. 이때 5억이었거든. 그러면 이런 거예요. 이걸 보고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야. 지금 우리 토마토님이 뭘 이해해야 되냐면 지금 내가 이 집에 들어간다. 어쩔 수가 없어. 왜? 이걸 지금 팔면은 2억을 내가 태워야 돼, 그냥. 네. 왜냐면 이거 진짜 2억 정도 손해봐야 팔릴 거거든요, 금액이. 네. 근데 그러기에는 내가 지금 우리 토마토님이 내 통화하는 거 들어보니까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와이프도 그렇게 희생해가면서 그게 쉽냐고요, 그 돈, 그게. 그죠? 그쵸. 그러면 일단 들어가라 이거예요. 일단, 왜냐면 다른 답이 없으니까. 네네. 근데 들어가요. 그러면 8억에 내가 들어간다고 쳐요. 한 2년 살아, 거기서. 네. 이거 내년 입주니까 애가 딱 애가 지금 4살인데 내년이면 5살이고 2년 살면 7살이잖아. 그죠? 그러면 학교 가는 거 고민을 해야 된다고요. 네. 그러면 학교 가는 거를 고민해서라도 만족스러울 만한 데를 찾아보는 거야, 지금부터. 예를 들면 이거죠. 이거는 중랑구에 있는 아파트인데 나는 어딜 봤냐면 분당을 봤고 중구, 성동구를 봤잖아요. 그럼 본인이 분양받은 아파트보다 더 좋은데, 네. 더 강남 가까운데, 네. 이런 데에 있는 아파트를 싹 다 외워야 돼, 그냥 본인이. 네. 그래야 나처럼 이렇게 딱딱 집어낼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가격 비슷한데 이게 훨씬 난데, 이게 비슷하다. 네네. 이거 우리 집, 이거 지금은 2억 손해봐도 괜찮다 이거야. 왜? 2억 손해봐도 더 좋은 집으로 바뀌니까. 오케이? 네네네. 이거를 방송을 나가면 방송에 화면이 나오는 거 잘 보고 핵심은 뭐냐? 내가 5억 대출 받아서 들어가갖고 살면서 지금 본인이 분양받은 데보다 훨씬 더 좋은 앞에 있는 지역들을 잘 봐봐요. 네네네네. 네, 앞에 있는 거라는 건 강남에 가깝고 단순히 네네네. 강남에만 가까우면 안 되고 되게 그 동네에서도 좋아하는 아파트여야 돼. 네. 그러면 내가 시뮬을 해볼게요. 지금 이게 8억이에요. 근데 이거 시세는 지금 뭐 한 6억 후반, 7억이라고 쳐, 7억. 실제 시세는, 내 분양가는 시세가 아니니까. 네. 근데 지금 내가 너나님이랑 전화 끊고 내가 분양받은 데보다 강남에 가까운 앞쪽 동네를 봤더니 거기에 아파트가 되게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게 뭐 9억이래. 그러면은 어디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지. 그러면 9억짜리로 가야 된다는 거야. 이해가 되나요? 네네네네. 그러려면 9억짜리가 뭐가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 내년, 내후년 한 1, 2년 동안은 네. 지금 우리 토마토님이 분양받은 지역보다 한참 앞에 있는 데에 있는 신축 아파트 중에 10억 아래로 20평대 떨어진다. 네. 만약에. 네. 그러면 넘어가야 돼. 이거. 10억 아래, 지금보다 더 상급지에서 신축인데 10억 아래다. 10억 그러면은- 아래다. 신축 그러면 아니어도 이거는- 넘어가야 돼. 10억 신축 아니어도 됩니다. 지금 현재 분양권을 어떻게든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는 시그널이다. 그렇죠. 말씀이시죠? 왜냐면 그게 나중에는 내가 좀 전에 보여준 것 같이 벌어질 거거든.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네네네, 이해했습니다. 이거가 화면을 보면서 나중에 방송 보고 본인 복귀하면 더 잘 보일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까지 말하는 이유가, 이렇게까지 내가 다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도움이 될 거야, 이게. 엄청 우리 토마토님 뿐만 아니라. 왜냐면 사람들이 이런 걸 모르거든. 그렇죠. 그리고 상급지 신축이 아니고 구축이라도 상급지면은 지금 다 11억씩 하거든요. 마포의 구축 계단식 아파트 11억씩 해요. 네. 10억에서 11억 사이. 근데 나중되잖아요. 시간 지나면 이 가격 차이 더 벌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오히려 기회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네네. 자,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본인이 살고 분양받은 아파트보다 더 상급지의 아파트들을 잘 모른다. 3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는데 2년, 3년이. 그러면 본인 잘못이야. 직무유기지.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안 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하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 말을 한 이유는 왜? 우리 토마토님이 할 것 진심이야. 같아서 말한 거예요. 저는 네. 그 너나이님이나 새벽보기님, 코크드리님이 조언하신 그대로 할 생각입니다. 좋아요. 그러면 네. 이걸 해서 일단 2년, 3년 안에 아이 학교 나도 갈 한마디 때쯤에 그대로 한다. 네네. 일단은 마음 편하게 오래 살 집을 들어가요. 그리고 그때 되면은 내 일 잘하냐고 물어본 게 그럼 진급도 할 거고 네. 회사에서 급여도 올라. 몇 살이지? 그리고 36. 그리고 이제 좋네. 괜찮아. 그러면 또 생각보다 또 돈이 또 더 모이고 그래. 잘만 모으면. 그럼 그때 네네. 서울이나 다른 쪽에 아파트 하나 더 사요. 한 2주택 해봐 일단. 그렇게. 꿈입니다. 네, 그렇게 해도 돼. 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네네. 네, 그게 알겠습니다. 투자니까. 그리고 일 네네. 열심히 하시고. 네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와이프 그 육아하는 거 잘 도와주시고. 네네. 예, 내가 그렇게 못했어. 근데 그게 그렇게 네. 안 해도 부자 될 수 있어. 네, 알았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요. 네. 코크님 잠깐 바꿔주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토마토님. 네.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 자체가 되게, 결연한 의지가 느껴진다. 이게 또 댓글에 말씀을 하셨고. 네. 또 지금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딸아이, 우리 4살 된 우리 딸인가요? 아들인가요? 다 딸입니다. 축하합니다. 네. 왜 축하죠? 딸 둘이면 축하할 일이지. 네. 그러면 그 아주 예쁜 그 첫 딸애를 새 옷도 이제 못 사줄 정도로 정말 아끼신 거잖아요. 네네. 근데 또 이제 댓글에 아니 딸아이 옷 하나 못 사주고 그러면서 네. 또 서울에 사나 뭐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거 보고 느낀 게 뭐 옷 하나 못 사주면 어떻습니까? 나중에 집 하나 사주세요. 저도 그런 느낌으로 그렇지. 그렇게 하고 옷이야 있습니다. 옷이 뭐가 중요해. 네. 나중에 집 하나 사주시면 되죠. 블랙. 네. 또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그런 마음입니다. 네, 보기님이랑 너나이님, 코크님이 말씀하시면 다 따르겠다. 네. 네, 제가 해줄 무조건 말은 그대로. 나중에 딸 하나 안 돼.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딸 하나 더 날아갈 뻔했네요. 죄송해요. 우리 큰딸, 못 사줬지만, 네, 집 하나 사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근데 진짜 절약하는 거는, 와, 진짜 제가 배워야 되겠네요. 진짜 리스펙합니다. 진짜 대단하십니다. 진짜. 저도 배워야 돼. 진짜. 저는 와이프 덕분입니다. 우리 그런 것 같아요. 네, 토마토님 덕분은 아닌 것 같고, 아내분이 와이프 진짜 덕분입니다.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진짜 대단하다. 예, 맞습니다. 네, 많이 아껴주시고, 많이 도와주시고, 좋은, 네. 선택하시면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토마토님 너무 네. 너무 긍정적이고 좋은 사람이라서 감사합니다. 잘 될 거예요. 잘 될 거고 네, 너무 좀 급하게 투자할 생각 하지 말고 일단 실거주 집부터 아이가 7살이 될 때 딱 맞아 지금 7살 될 때 우리가 오랫동안 살 수 있는 곳으로 이사를 하고 그 다음에 투자해도 돼. 왜냐면 둘 다 맞벌이고 소득이 적은 것도 아니니까. 급하게 생각하지 마요. 네, 알겠습니다. 만회하려고 하는 마음이 패착이 될 때가 많아요. 이거 내가 네. 괜히 하는 말 아니야. 진지하게 들어야 돼. 알았죠? 네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보기님 할 뻔했나? 안녕. 가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올브닷컴 들어가시면 이제 커뮤니티 눌러주시면은 여기에 보면은 구해줘얼부 눌러주시면 요렇게 지금 사연이 쭉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다 잠금으로 이렇게 자물쇠로 잠겨져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의 사연을 그 누구도 다른 분들이 보지 않으시니까요. 정말 하시고 싶으신 이야기 솔직하게 정말 고민되는 부분 올려주시면 저희 또 이제 작가분들이 다 일일이 하나씩 전부 다 확인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 정말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또 선정해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일단 고민이 된다 그러면 사연 올리시는 거 주저하지 마시고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